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F-55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5년 5월 17일 회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고,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가 F-47 이야기를 하다가 F-55 계획이 있다, 그리고 F-35의 연장선처럼 보인다, 로우급 후계기에 대한 분위기를 흘린 것 같고, 이를 가지고 지금 여론의 간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뜬금없이 쌍발 엔진이다 라는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One of the things for the people that are interested in the military that I asked to look into, the F-35, we're doing an upgrade, a simple upgrade, but we're also doing an F-55. I'm going to call it an F-55, and that's going to be a substantial upgrade, but it's going to be also with two engines because the F-35 has a single engine. I don't like single engines. 그래서 이 제보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 매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샌드박스라는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이 샌드박스가 제보자를 밝히면서 미국의 밀리터리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가 중동 순방 중에 카타르를 방문했거든요. 여기서 F-55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F-55는 현재 개발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로 봤을 때 어떤 기본이 되는 기체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 F-55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쌍발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밝혀요. F-35처럼 단발 엔진은 나는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F-35를 기반으로 해서 쌍발 엔진을 단 컨셉이 F-55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F-55의 컨셉을 예전에 조인트 스트라이크 랩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F-35는 블록 4를 위해서 많은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딜레이를 거쳐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올 여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총 75가지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블록 4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TR3 업그레이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던 사실이고요. 최근에 보잉이 F-47을 수주를 하고 그 수주 가운데 로키드 마틴이 좀 따당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F-35를 페라리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때 내용이 그 나스카 업그레이드, 즉 자동차 부품을 교환을 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뽑아내겠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들을 통해서 F-47의 반값 가격으로 약 80%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가 분석한 F-55의 개선 사항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먼저 장거리 적외선 센서가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스텔스 성능을 가진 보조 연료 탱크를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지라갈륨을 사용하는 A사 레이더로 변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엔진 쪽은 일단 N갭 차세대 적응형 엔진을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신형 날개들로 뭔가 개선이 될 것이다, 여기엔 당연히 주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더 워존의 F-35를 페라리급으로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영상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동영상 더보기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F-55의 컨셉을 1980년대에 랩터를 기반으로 해서 FB-22 전폭기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컨셉, 그리고 F-16을 기반으로 해서 델타형 주익을 가지고 그 전폭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XL 프로젝트, 이런 개념들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F-35의 전폭기 버전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특징으로는요, 항속거리와 페이로드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익의 크기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해당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물론 F-35보다는 속도나 기동성 측면에서 떨어지겠지만 전폭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항속거리와 페이로드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컨셉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왜 나왔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F-22를 예로 들어서요, 원래 400대 정도 생산을 하겠다고 하다가 186대만 생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생산이 멈추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F-22의 생산 라인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미 의회에서 랩터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분석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 결과 6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F-22 194대를 생산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걸 대당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F-22 한 대당 약 3억 2,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비용마다 4,560억 원이 들 거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럼 뭐야, 결국 엔가드 F-47이죠. 훨씬 비싼 가격이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 연구를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와요. 언제냐면 일본이 FX 사업을 고려하고 있을 당시에 미국이 제안을 합니다. F-22 기반으로 F-35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기체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일본 니네가 같이 쓰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슈퍼 F-22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이걸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컨셉으로 일본이 초기 생산 자금을 지원을 하고 미국이 생산을 해서 니네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가격도요, 대당 2,800만 달러, 하나로 약 2,900억 원에 달하는 대당 기체 가격이 결론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때 일본이 덥석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결론은 과거 설계 기반으로 전투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다 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일본이 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F-22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라인, 즉 F-35의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F-35를 기반으로 해서 F-55라는 쌍발 기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F-22를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산 라인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예산을 세이빙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차피 F-35의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한다면 초기 인프라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지금 F-35의 두 번째 엔진, 즉 쌍발 엔진이잖아요. 이거를 추가하게 된다면 여러 변경 사항들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기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요. 엔진이 추가되는 아주 큰 컨셉이니까 기체의 스텔스 형상을 고려해서 대대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맞습니다. 서브시스템 전체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들이 전문가들이 볼 땐요, 사실상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완전한 신형 개체를 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신형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로키드가 밝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로키드가 F-55를 기반으로 해서 F-35의 여러 파생품 중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신형 기체를 개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항들이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A-18 슈퍼호넷 변경 당시도 그런데요, 이름은 F-18 호넷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완전히 다른 기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비슷하게 가져와서 마치 업그레이드 하는 것 마냥 포장을 해놓고 완전 신규 기체를 만들었던 이력들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FA-55의 개선 내용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예산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신규 개발 컨셉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건데요. 현재 미 해군의 FAX 사업도 상당히 지연 중에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지금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금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F-55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개발비를 신형 해군 함재기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F-55는 누구도 지금 현재 요구하지 않거든요. 즉 소요제기가 되지 않는 기체예요. 그런데 이 미 해군의 함재기는 사실 엄청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까지 미루면서 굳이 F-55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계속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국방 예산이 1조 달러가 넘어도 이런 큰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정치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요가 없는 기체를 거의 5, 6세대급의 기체를 만들어내는 비용으로 또 쓴다는 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55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